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론에 중국의 제조업지표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전일 1920선까지 장중에 허용하는 등 이틀 연속 약세를 띄었었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어제 특별히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가 더 두드러졌었지만 사흘 연속 이른바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도 계속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가상 겨우겨우 1930을 지켰을 정도였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G2를 같이 좀 묶어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7개월 내 최저치로 어제 좋지 않게 발표가 됐지만 간밤에 나온 미국의 마켓이 집계한 2월 제조업 PMI는 4년 내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같이 개선됐거든요. 지난주 집계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000건 정도 줄어들어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우리 장도 오늘 사흘 만에 반등할 수 있을지 530선은 약간 버거워하면서 외국인 매도를 어제 크게 맞았던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힘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설 섹터 정도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한데 지수는 안타깝지만 박스권이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입니다. 네, 전일까지 밀렸던 우리 장 리뷰로 다시 돌아보고요. 간밤은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프리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최승 차장님은 웹도독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과 김혜란 연구원님은 오히려 그 내용을 풀어주신 셈이 됐네요.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컸는데 비차익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한 2,300억가량 됐었죠. 지수는 약세로 끝났다라는 의견이 두 분이나 연이어 나왔습니다. 김영겸 팀장님과 안상현 대리님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중국 HSBC PMI 지수가 7개월 내 최저치로 나온 데 따른 쇼크 영향으로 코스피가 좌우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의견입니다. 중국 지표 부진, 외국인 매도, 이것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밀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될 건가? 먼저 최승 차장님부터 프리뷰 의견 볼까요?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고 하셨고 어제까지 흐름 보니까 코스피 힘들겠다라는 얘기시겠죠?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지표 호조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 국내장도 덩달아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건설 섹터와 은행 섹터 좋게 보고 계시고요. 중소형 개별 실적주 위주로 압축해 대응했으면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 역시 건설 섹터 좋게 보셨고요. 2차 전지 섹터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1920에서 잘 가봐야 1950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좁은 박스권을 전망하셨네요. 이 가운데 오늘은 맨 마지막 줄에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까지 밀렸고 1920에서 끝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외국인 매물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압박도 있었지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오늘은 반등할까요? 근데 반등해도 박스권이라고 보셨네요. 예, 저는 좀 오늘보다는 오늘 상승하더라도 1950선의 물량대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저께 야간 선물이 252.65로 플러스 0.54% 상승을 해서요. 1940선 근처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번 주에 1930선을 지지해주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1930선을 잘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반등을 예상을 하지만 1950선 박스권을 한 번에 뚫기에는 아직 시장의 체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다음 주까지는 1920에서 1950 사이에
30포인트 사이에서 작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소형주 시장은 단기 과열 해소는 그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소형주 지수가 10일 연속 상승 행진에 따른 부담이 커진 상태지만 그 10일 연속 상승 행진은 그 약세장 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례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그 간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소형주와 그 코스닥 시장의 소형주 그 수급 여건이 양호한 상태이고요. 그 유가증권 소형주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연기금의 매수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상태입니다. 금년 중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1월 중 순매수액이 4,250억 원을 상회해서 2004년 4월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가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전주 투자 전략과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IT 장비주, 화학 그리고 코스닥 실적주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요.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추천 종목을 리뷰해드리면은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바이오텍 종분당을 추천드렸는데 이쪽은 그냥 계속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T 장비주 쪽에서 캐시텍 지속적으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 화학조에는 효성 추천드렸는데 효성도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멘트 산업을 추천드렸었는데 조금 비중 축소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 IT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늘 교보정보 쪽에서 추천이 나왔던 솔루에타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핸드폰 차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산업 쪽 측면에서 보면은 캐터필러 영향으로 기계업종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어저께 강한 모습을 보였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넥스턴이라는 종목이 좀 기계업종에서 좀 이번 2014년도에 강한 모멘텀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랑 넥스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 KC텍 외에도 오늘 솔루에타라는 나름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종목 추천을 더해 주셨고요. 캐터필러 관련해서 기계 섹터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두산 인프라코어 외에 중소형주로 넥스턴까지 관심주를 한번 보자 하셨습니다. 시멘트 종목은 수익 실현에 이제 슬슬 들어갈 때다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는 박스권, 코스닥이 약간 더 강세를 이어갈 분위기인 것 같다. 이런 전략 세워주셨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하게도 G2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7개월 내 최저치였는데 간반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4년 내 제일 좋더라고요. 미국 증시도 반등했는데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게 어제 중국의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았죠. 실질적으로 유로존도 마찬가지. 유럽에서도 이제 그 제조업 지표 다소간 좀 부장이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 심리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 모든 투자자들의 눈이 일단은 미국 쪽에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오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최리나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체적인 G2의 영향권에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 G2의 영향권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다소간 계속되는 우려감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느 시장, 미국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에서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그 미국 쪽 상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 발표된 두 가지 큰 지표 있었죠. 미국의 이제 그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 이제 어떤 그 속보치 나왔는데 일단 4년 내 최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이라고 보면 소폭 좀 감소하는 경향, 그런 부분들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 일단 그 두 지표 중에서 두 지표가 좀 혼조 양상을 보이지 않고 한 가지 방향성,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같은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현재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전략 후강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소간 한동안 이제 그 과거 양상을 좀 최근 양상을 좀 지켜보면요, 지표들이 좀 혼조 양상을 많이 보였었죠. 그 지표들의 방향성,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투자 심리 다소간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났지만 어제 발표된 지표는 두 가지가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라는 점, 다소간 투자 심리의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주가들, 생각을 해보면 페이스북도 분명히 있었고요. 왓츠앱 인수권 덕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좀 그 경기 방어주, 통신업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방어주의 상승이 좀 돋보였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을 읽어볼 때, 미국 시장을 읽어볼 때 경기의 지금 그 경기의 낙관론을 좀 확실하게 좀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시장을 상승했지만 경기 방어주가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점 자체는 다소간 지금 현재 투자 심리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승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음을 놓고 지금 현재 상황은 대응할 분명히 그런 국면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중국 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장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냐, 미국 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냐 생각을 좀 해본다면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영향, 대형주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 민감주들 대부분들이 사실상 중국 쪽에 좀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 부분 그럼 제한적인 어떤 그 조건 속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이 예상된다. 분명한 부분 큰 그림에서 어떤 그 조정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G2 경기가 조금 차별화된 흐름을 지표상으로 보면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보는 것이 더 맞는지 궁금하고, 일단 중국의 경우에도 어제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지난 바로 앞서 나왔던 1월 수출입 지표 무역수지 좋았던 것을 조금 평가 절하시킨 면도 없잖아 있는데 2월 달 제조업 지표 어제 나왔던 중국 지표가 안 좋았던 것은 춘제 영향이다, 이렇게 또 그냥 커버해서 가자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중국 성장, 그러니까 모멘텀 측면에서 이제 모멘텀 측면이냐, 추세적인 측면이냐, 이 부분을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 경제 지표에 발표되는 부분을 보면 모멘텀 지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전월 대비 MOM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다소간의 좀 혼란스러운 상황 좀 나타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이제 상승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일단 그 모멘텀 측면 봤을 때 다소간 좀 둔화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성 측면에서도 경제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향 추세 지금 나타나고 있죠. 성장은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방향성과 모멘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최혜리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지표 상황과 그다음에 그 중국의 경제 지표 상황은 분명히 지금 현재 엇갈리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이 되겠는데요. 경기 민감주 차별적이긴 하고 이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이 사실상 중국 영향권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경기 민감주,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부분적인 커플링 진행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대형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상당히 좀 편중이 되면서 지금 지수는 큰 그림 속에서 좀 갇혀 있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 심리는 일단 미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겠다. 그래서 투자 심리의 안정화는 진행되면서 이런 상황이 나다 보니까 지수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의 박스권, 하지만 투자 심리의 안정화 진행. 그렇다면 이 속에서 중소형 실적이나 이런 전반적인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 가격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 내에서 커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쩌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과연 우리 시장,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되는 어떤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분적인 커플링 진행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분처럼 중소형주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유리하다 하셨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지표에 민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중간에 FMC 회의도 있었고 의사록 공개까지 있어서 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모습이지만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끝났고 오히려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은근히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라서 더 그런 것도 같아요. 네, 우리 최대한 너무 이제 전문가들 못지않게 전문가를 넘어서는 지금 예리한 지금 그 통찰력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실적 시즌 마무리되고 그리고 다음 실적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투자 심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경제 지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반응, 반향, 시장 내에서 나타날 때를 보면요.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은 과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됐던 부분을 확인하려는 확인 욕구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서 다시 새로운 실적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경제 지표의 상당 부분 시장의 투자 심리는 기대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승 쪽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실적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고평가 영역이냐 아니면 저평가 영역이냐 계속되는 이제 어떤 시장 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기서 미국 쪽 향이 조금은 더 큰 업종 내지는 큰 종목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3월 초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전반적인 기대감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교차가 할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러나 이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조금 좀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지금 갖는 것 자체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조금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다소한 경제 지표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G2가 다소간 좀 차별하는 모습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크겠다. 따라서 전반적인 이제 대응 전략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요. 중국 영향권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영향권이 투자 심리를 어떻게 이제 바꾸어 놓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속에서 대형 민감주 조금은 좀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 결국은 실적과 가격 메리트 이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추세 매매는 분명히 아니다. 어떤 방향성에 대한 매매는 절대 아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짧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역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에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기민감 대형주 가운데 특별히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종목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셨는데 그나마 좀 보려면 미국 쪽으로 연관성이 높은 산업 쪽이 낫다 하셨지만 오히려 실적이 바닥이고 또한 가격 메리트도 가장 높았던 건설주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주 돋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거다 이런 추세까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건설주에 대한 의견 내수주 섹터잖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를 전망하셨는데 요즘에 모바일 게임하고 바이오 섹터가 좋단 말이에요. IT 부품은 이대로 끝나는 건지 중소형주한테는 어떤 섹터 좋게 보세요? 예, 두 가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변수보다 일단 대내적인 변수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확실성 부분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고 없어졌다라고 거의 이제 없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최은영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건설 산업 어찌 보면 계속되는 이제 하향 가격의 이제 하락 부분을 면치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컸던 것이 결국은 불안감으로
계속 작용해왔던 부실을 계속 이제 털어냈다. 부실을 이제 사실상 시장 내 부실 규모를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것. 그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 계속 잠재하고 있던 불확실성을 해소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책적인 이제 기대감 계속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건설업종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부분 건설업종 좀 추세적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도 방향성 매매를 해도 분명히 건설업종은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휴대폰 쪽은 부품, IT 부품 쪽은 이렇습니다. IT 부품 쪽은 지금 현재 계속되는 가격 경쟁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물론 이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IT 이제 스마트 쪽에 대해서 혁명의 단계는 이미 지나쳤다. 이미 그 부분은 끝났다. 이제 가격 경쟁의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경쟁에서 과연 얼마만큼 IT 부품 업체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단가이나 압력에서 조금 자유로운 IT 부품주가 있다면 그나마 좀 안전할 것 같다. 일단 건설주는 추세적 상승 쪽에 같이 공감해 주셨고요. 엇갈린 G2의 방향성으로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께 중국보다는 미국을 보자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날 여러분들 아침 일찍 또 찾아뵙게 된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날씨가 일교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 생각부터 좀 하셔야 되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감기를 조심하시게 되면 건강하면 또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상승 게이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게이지 오늘 90%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늘 10% 아니면 90%죠. 90%라는 것은 오늘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 대해서 약하게나마 상승이라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 화요일 날도 제가 출연해서 90%를 잡아드렸는데 그때 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장이 상승 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잘 참고하시고요. 자, 상승 게이지를 90% 보는 이유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우리 증시가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락의 시작이 아니고 건전한 조정 구간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글로벌 증시가 전일 좀 호조가 되었고 그 글로벌 증시의 호조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미국 지표가 좀 호전이 되었고 중국은 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방정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간다는 확고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도 바닥에서 턴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미국은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술적 분석상인데요. 기술적 분석상 보면 지금 갭을 띄워서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3월장, 4월장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장에 있었던 리스크들이 대다수 불확실한 구간을 지나서 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장에 좀 강한 상승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네, 매매하고 가자고요. 자, 지난 화요일 날도 제가 출연해서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이엔제약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셀트리온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3, 4% 이상 공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상승이 있었어요.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정말 크게 급등했습니다. 바이오니아 지금 그 이후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
수요일 날이죠. 그리고 목요일조차도 강한 상승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제약까지 살펴본다면 이현제약 역시 계속 꾸준한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늘 예병군 전문가의 예병군 멘토의 이제 매매하고 가는 종목 관심 안 가지실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보고 가야 될 종목은 OCI 머티리얼즈하고 우리산업하고 코디에스하고 PS텍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죠. 결과적으로 3월 15일 날 지금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붙습니다. 어디서? 제주도에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주도시에서 또 제주시에서 굉장히 크게 세제 지원 혜택을 합니다. 대당 한 2,300만 원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면 각 지방정부마다 또 지원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런 점 살펴보신다면 지금 오늘 OCI 머티리얼즈, 우리산업, 코디에스, PS텍 자 요거 관심 있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매매 전략 좀 말씀해 드리고요. 자 이제 곧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겠네요. 자 동시효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해당 방송은 예병군과 함께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맥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동시효과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일단 대형 전기전자 쪽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갭을 크게 띄워서 상승을 즉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운수장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보합 쪽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약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 기아차 역시 0.5% 지금 운수장비 쪽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융건설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IT 부품주, 그 다음에 자동차 완성 섹터 그리고 IT 삼성전자 전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3월장, 4월장의 어떤 강한 상승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17포인트나 오른 지금 1948선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갭을 띄웠지만 갭을 메꾸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뭐다? 돌파하는 자리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게 보고 간 종목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 약보합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고 우리산업 코디에스 PS텍은 강보합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관련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다. 이 얘기 꼭 드리겠고요. 자, 가격대 매수 가격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OCI 머티리얼즈가 되겠죠. OCI 머티리얼즈 지금 약보합에서 출발이 되었지만 이틀 동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격대를 굳이 잡아드리자면 34,500원대 요 가격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서는 요 가격대 밑으로는 충분히 담으셔도 된다. 그 얘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코디에스죠. 코디에스 자 코디에스는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5,050원 가격대인데요. 나쁘지 않으니까 충분히 공략하셔서 3, 4%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거두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산업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산업 지금 가격대가 횡보하는 즉 지지대 자리죠. 그러니까 11,150원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S텍 살펴보겠습니다. PS텍 지금 가격대 역시 횡보자리 즉 지지대 부분입니다. 가격대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셔서 3, 4% 공략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갭을 메꾸러 오는 자리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갭 상승 이후에 그 갭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세요. 지금 갭을 좀 띄었다고 해서 시초가 매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억울해지실 거예요. 자, 3월장, 4월장 제가 좋다고 계속 강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자, 김연아 선수가 참 억울한
억울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죠? 저희도 시장이 물론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가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믿으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바이오주 급등하기 이전의 바이오주를 정말 전문가답게 미리 추천해 주셨던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통해서 오늘 개장 분위기 전해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갭 상승이 한 3%대까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잠시 후에 삼성전자 왜 이렇게 갭 상승으로 뛰었는지, 다음 주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재료도 사실 살아있긴 한데 말이죠. 지금 지수도 1950선 부근까지 올라와서 시작했거든요. 일본 주식 개장 분위기도 짚어드립니다. 어제 1월 무역 수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였었는데 오늘 1%대 정도 반등은 보이네요. 어제 2% 정도 급락했었는데 오늘 개장가는 니케이 기준 14,620선 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지요.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 지표도 안 좋았고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론까지 있었고 1,070원대가 7거래일 만에 뚫렸던 날이었었는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 마켓이 집계한 건 4년 내 최고로 좋더라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면 오늘 더 오르겠는데요. 개장 분위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반면 간밤에 발표된 미국 지표들이 대체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발표된 1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지수는 기준선인 50은 물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48.3을 기록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 가속화 우려를 가중시켰는데요. 반면에 미국 제조업 PMI 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33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발표돼 동절기 이후 미국 경기 회복 지속에 대한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달러 유로 환율은 한때 유로당 1.36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1.37달러대 초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100엔 안팎에서 주거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논의 점화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장중 발표된 중국 제조업 PMI 지수 부진도 환율 상승에 한몫을 하면서 달러당 1,072.2원의 최종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 지표 개선 영향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1.4원가량 상승한 1,075.4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악천후와 한파에 따른 미국 경기 일시 둔화 가능성이 차츰 완화되면 실무 경기 펀더멘털 회복과 함께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일단은 당분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3월 양해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 대비 주거래 가격대를 소폭 올리면서 1,07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미국 지표 호조 소식 때문에 1,070원대 거의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 분석으로 외환시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가 거의 1950을 바라보고 있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돌발 종목 세 종목 가운데 첫 번째 종목 약속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오늘 131만 원 중반까지 한꺼번에 시초가에서 올라섰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음봉 전환되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긴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페이스북이 왓츠앱이라는 알 수 없는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악재인가 싶을 정도로 어제 급락을 했었어요. 8%대 급락했고 70만 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제 살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무참하게 깨졌었죠. 그 가격도요. 오늘 반등을 주는지 네이버 주가 흐름 안 볼 수가 없겠고요.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아까 GS건설 동시호가 때도 플러스 뜨길래 오늘 건설주가 또 오를래나 보니까 몇몇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편안하게 매매해서 홀딩해도 좋은 영역인지 건설주 탑픽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네이버 건설주 순으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4월 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 그 전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5일경에 130만 원을 하향 이탈하는 저점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반등이 나왔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의 흐름은 130만 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매수에 가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삼성전자가 그간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의 반등은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30만 원이 최근에 좀 지지가 됐다, 다시금 130만 원대로 회귀가 됐다라는 부분은 뭐 삼성전자 자체적인 주가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역시나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영향이 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지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반등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130만 원대 초반으로 회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금 130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온다면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도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도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리한 횡보가 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의 와치의 민수, 그래서 뭐 네이버 라인 IPO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으로 또 네이버의 주가를 좀 흘러내리게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좀 견조한 이후에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70만 원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횡보세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네이버가 70만 원대를 이탈을 거의 안 시켰습니다. 보통 한 74만 원대 정도에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70만 원을 하향 이탈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과연 저점 매수 기회냐, 아니면은 다시금 한 번 더 좀 충격이 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다시금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오늘은 어제 낙폭이 좀 과했고 어제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이냐 추세의 전환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다음 주 초로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상으로도 일단 70만 원 하향 이탈했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이평선 간의 벌어짐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이 판단하기가 힘든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수준에서 빠졌다고 해서 뭐 크게 이렇게 매도를 하겠다, 청산을 하겠다, 이 부분보다는 홀딩하시고 일단 롤오버를 하셔서 다음 주에 움직임을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돌아 나온다면 개인적으로는 74만 원대 가격에 대한 회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이후에 또 74만 원대 가격대에서 다시금 이 주가의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건설주인데, 사실 건설주가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웬만한 건설사들,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모습인데, 일단 규제 완화가 풀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택 시장도 굉장히 분양 시장이 활기를 좀 띠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단 부동산 부분은 당분간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 과연 건설주들을 사서 얼마만큼의 상승 룸이 있을지, 내가 이 정도의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고 먹거리가 그만한 리스크에 어떤 상응하는 이 수준의 수익률이 있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눌림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도 신규로 좀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설사들 있죠. 뭐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 중소형 또 건설사들도 있고 뭐 KCC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탑픽은 현대산업이라고 좀 보고요. 그 이유가 일단 자체적인 주택사업 비중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재건축과 재개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가 그렇게 큰 사업장들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비중도 많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산업이 가장 탑픽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건설업황이 정말 더 호황이 이어진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산업이 가장 많은 주가 퍼포먼스, 가장 높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 오늘 아침 급등은 지수의 하방 경제성을 담보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재료 신호이다라고 하셨고 네이버는 74만 원대 잘 보셔야겠고요. 건설주는 탑픽이 현대산업인데 전체적으로 신규 매수는 눌림목에서 했으면이라고 의견 받아봤네요. 추가 특징주 분석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LG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소송 이겼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6만 원대 정도 안 깨더니만 오래가면 한 5거래일 정도 만에 반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재밌는데 영화 티켓값이 오를 것 같아요. 5년 만에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CJCGV가 최근에 겨울왕국도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죠.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알파칩스는 M&A 소식 때문에 상한가, 그리고 한국석유는 실적 호조 소식에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LG전자, CJCGV부터 먼저 보죠. 네, 일단은 뭐 LG전자가 뭐 주가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뭐 TPL로부터 사로부터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 요거에 관련 특허 침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미국 상무부에서 ITC 위원회에서 이제 무혐의 판정을 받았죠. 작년 2월달에 NPT라는 특허 소송 전문 회사한테도 승리를 한 바 있는데 뭐 그저께도 보신다라면은 뭐 제강 업체들 뭐 덤핑 없다 이런 얘기도 받았었고 일단 국내 기업들 좋은 소식 나오고 있어요. 다만 LG전자가 뭐 이게 뭐 애플과 삼성의 어떤 소송전처럼 엄청나게 큰 뭐 어떤 규모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미 예비 판정이 나왔었죠. 예비 판정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미 상무부 ITC 위원회에서 이제 완전 무혐의 판정이 나왔던 거라서 이게 엄청나게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보신다면 1%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LG전자는 뭐 주가 빠진 이유가 그 레노바가 이제 모토로라 인수를 하면서 휴대폰 시장에 대해서의 그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인 그 휴대폰 사업부의 그 개선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가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6만원대의 바닥, 그러니까 6만원 초반에서의 바닥권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주가가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장세에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뭐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제가 한 2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지라인 체크를 하시면서 한 6만 한 3천원대에 근방에 온다라면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거나 그때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알파칩스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이 회사가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뭐 대주주도 바뀌고, 뭐 전환사태 발행도 하고 하면서, 스마트 펜리스, 그러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업체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뭐 설계하고 만드는, 스마트 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0억 정도에 인수를 했고, 이 회사의 그 작년 매출 구조를 본다라면은, 한 980억 정도 매출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아시거든요. 56억 정도 순서실을 보인 회사인데, 왜 적자 회사를 인수했느냐 얘기가 좀 있겠지만서도 이 회사하고의 인수를 하면서 알파칩스가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제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파이하고 같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자체 칩을 만들든가 아니면 SoC를 기반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의 사업을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치스가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사모펀드, 그러니까 투자 업체를 통해서 대주주도 변화가 되면서 약간 자금 수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도 어느 정도 개선된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란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뭐 스마트파이라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 자체가 적자를 좀 기록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쪽 사업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럼 그것은 이제 1분기는 이미 2월달에 다 지났기 때문에 힘들 것이고, 한 2분기서부터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승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비록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6,500원대, 6,4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결국 오늘은 접근하기 힘들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CJ CGV가 극장 요금 인상을 한다고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2월 24일부터니까. 그래서 2D의 영화, 그러니까 일반 영화겠죠. 일반 영화는 가격을 1,000원을 올리고, 3D 영화는 가격을 1,000원을 최대 2,000원까지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극장별로 좀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최대 2,000원 정도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거죠.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 같은가 미국의 블랙버스터 영화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영화의 관객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내 영화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실험적으로 3D 영화를 만들긴 하지만 대부분이 2D 영화에 만드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내 영화 관객이 늘어나고 국내 영화의 수요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2D 가격을 인상한다라면은 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또 3D 가격을 최대 2,000원까지 낮춘다라는 것은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하고 일반 3D로 이제 상영을 할 때 일반 극장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4,000원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네. 뭐 극장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몇몇 어르신들이나 혹은 뭐 좀 합리적인 소비라는 사람들은 굳이 뭐 3D를 안 보고 2D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네. 일반 여성분들은 또 이게 좀 어지럽거나 그런 그래요. 것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일부러 3D를 안 보고 2D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라면은 2D를 볼 거 3D를 보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3D의 관람객 수도 한 5% 정도 이상의 상승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본다라면 9%대 영업이익률이 한 12%대까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걸로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일단 상승폭을 많이 쭉 축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국내 영화 관객 수의 증가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CJ CGV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 배급한 영화들이 그렇게 힘을 내진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은 뭐 겨울의 왕국이 일단 첫 번째 흥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해외발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개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한 53,000원 정도 오면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돌파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를 돌파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상승폭을 좀 줄이더라도 길게 본다면 여기는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엔 한 5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좀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한국석유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3,988억, 단기 순이익이 76억을 좀 기록을 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급등세를 띄었다가 다시 뭐 추가적으로 뭐 하락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거 행보장세 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은 좀
체크를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나 화요일 정도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석유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도 좀 자동차와 함께 올라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포뱅크가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 메시징 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철수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온 모양이고요. 모바일 게임주 오늘 썬데이 토주는 2% 또 오릅니다. 올 들어서 이렇게 되면 240% 이상 오르게 되는데 모바일 게임주 오늘 또 플랫폼 수수료 인하 기대감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못 말리는 모바일 게임주 오늘도 놓칠 수 없이 봐야겠네요. 지분 매각 추진 안 한다 그래요. OCI가 원래 지분 매각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어제까지 있었던 OCI 머티리얼즈가 때문에 오늘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으로 바뀌었고요. 일진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가장 그 가운데 조금 부진했었던 일진 디스플레이가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등하지만 나머지 강했던 종목들은 재차 좀 꺾이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모바일 게임주 먼저 살펴볼까요? 압구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은 어느 정도는 좀 기관들이 바닥권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수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르는 이유는 일단 기업 메시징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철수를 할 수 있다. 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일단 공정위가 기업 메시징 시장에 진출한 KT가 이 이동통신망을 활용해서 신시장을 고사시켰다. 라는 지적을 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공기업 등의 어떤 독점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의 근절 그 사례로 이 KT 사례를 익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KT와 LGU 플러스가 이 경쟁 중소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심사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기업 메시징 시장은 통신사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포뱅크 같은 경우 시장의 한 13%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일단 통신사가 좀 철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점유율보다 조금 더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강한 주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래량도 좀 실렸고요. 최근에 좀 기관 수급도 들어와 있었고 오늘 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한 모습을 좀 보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눌리더라도 다시 재차 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좀 상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모바일 게임주가 비단 오늘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좀 훈풍이 좀 불었는데 오늘은 이 플랫폼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위가 올해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SNS 운영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 기록하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액터즈, 소프트, 컴투스, 게임빌, 썬데이 도주 전체적으로 모바일 게임주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공정위는 우선 국내 모바일 시장 최강자 업체인 이 카카오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고요. 중소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을 좀 살펴본 뒤에 본격적인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톡용 게임 출시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 게임 업체들의 원성을 좀 사기도 했는데 일단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불공정한 행위가 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재를 걸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결국에는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하면 기업의 어떤 이 부분은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거고요. 그러나 이 뉴스가 그렇게 큰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게임주 자체만의 어떤 상승 스토리, 그러니까 신규 게임 출시 그리고 중국 기대감 이 부분이 훨씬 더 스토리가 조금 더 공고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당분간 게임주들은 눌리더라도 재차 상승을 모색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이유는 수급도 그렇고 전체적인 업황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1분기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OCI 머티리얼즈인데요. 사실 OCI 머티리얼즈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부분
일단 OCI 머티리얼즈의 지분 매각 추진은 안 한다라는 공시를 좀 냈는데요. 일단 공시 이후에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감지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OCI 머티리얼즈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니라면 일단 거래량을 동반하고 굉장히 많은 폭의 어떤 주가 하락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한 가지는 정말로 이 부분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지분 매각 지분 매각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나, 아니면 이 수급들이 굉장히 좀 공고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 어떻게 좀 스토리가 돌아갈지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좀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출렁임이 굉장히 좀 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인데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오래간만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쪽에서 좀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올해 재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일단 실적이 좀 부족했는데 올해 미세 패터닝을 적용한 터치 스크린이 본격화되고 다시 성장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터치 스크린 부분의 태블릿과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한 7대3 정도였었고, LED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이 전체 매출 비중이 한 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은 그렇게 문제가 없이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주요 거래선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포토 공정을 통한 미세 패터닝을 적용한 터치 스크린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쟁 업체가 포토 공정을 적용한 터치 스크린의 수율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의 어떤 반사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이 사파이어 웨이퍼 역시도 2012년도 2분기부터 가동률이 50%를 좀 초과하기 시작을 했고, 분기별로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물량이나 생산 물량이 늘어난다. 결국에는 공장을 좀 많이 돌리고 있다. 점점점 공장을 돌리는 이 어떤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이 제품들을 찍어내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동률이 높아지면 보통 실적이 좀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진 디스플레이의 어떤 반등을 좀 모색하는 주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M&A 재료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네요. 앞서서 알파칩스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티웨이홀딩스도 이스타항공 매각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건설주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국면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동반해서 같이 올랐었던 건설주라고 해야 될까요? 시멘트와 건자재 관련주도 역시 추세가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역시 같이 계속 오를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웨이홀딩스부터 관련주죠. 네, 티웨이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을 IBK한테 투자증권한테 매각한다 얘기가 나왔죠. MOU를 작성을 했고 이제 네. 실사 진행을 이제 합니다. 해서 금액이 형성이 되겠죠. 티웨이홀딩스는 최근에 흑자 전환했던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 M&A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이제 그 매각 금액이라든지 매각 절차가 잘 이루어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오늘 좀 중요한데, 일단 지금 다시 시가 근처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갭상승한 가격대로. 그래서 한 4,300원 정도 잘 지켜진 여부,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가 지켜지면서 올라가는 여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나라 KIC라는 데서도 그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 좀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다음 주 월화 흐름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고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건자재주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건설 관련해서 뭐 앞에서 건설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시멘트주 뭐 그리고 건자재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멘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상승 한 9% 정도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가의 35% 차지하는 유연탄의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예상도가 한 5에서 6배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시멘트주들은 뭐 많게는 뭐 100% 이상 올라온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생각보다 좀 더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하게 이제 만약에 건설업체들하고의 그 가격 인상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것을 끝으로 주가 흐름이 약간 행보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미 호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체크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자재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리모델링. 그렇죠.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재건축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리고 이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전세에서 월세 수요가 이제 변화가 되면서 맞아요. 그리고 또 자가주택을 좀 구매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사를 하게 되면은 가구 같은 경우는 또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뭐 수요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며칠 정도 기간 조정 필요하겠지만 뭐 리바트라든지 뭐 LG 화우시스라든지 이건 산업 같은 회사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멘트주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횡보세를 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달리 건자재주는 약간의 조정 후 재차 반등할 힘이 느껴진다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중소형주 강세가 지속될 거다. 아니, 오늘 개장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웬걸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갭상승하고, 미국이 떠도 뭐, 우리도 반등하는 정도겠지 했지만, 1950선을 지금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웬만한 시총 상위주는 거의 다 플러스권인데요. 이렇게 되면 또 박스권 돌파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돌파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매물대 돌파에 대한 기대감 계속 작용하고 있었던 가운데 이틀 정도 하락했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도 중요하죠. 다음 주 월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수급 동향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면 최근에 좀 건설 업체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또 선진국이 좋아지면서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뭐 은행주들도 좀 좋은 모습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업종군들이거든요. 또 철강 업체들도 건설주와 좋으면 같이 간다. 그래서 트로이카 종목에 좀 관심을 갖자. 그래서 우선순위는 좀 건설 좀 두시고 그다음에 은행 업종 두시고 그다음에 철강 이런 순으로 해서 좀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접근하신다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입니다. 그럼 중소형주는 어떻게 될까? 김근호 연구원님께 이 부분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수준에 어느 정도 좀 상단까지는 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상으로는 두 지수 모두 여기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지는 사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좀 이 섹터나 종목별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큰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이 화학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유창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설, 화학, 금융 이 정도는 저도 세컨티어로는 굉장히 좀 이 매력도가 있지 않나. 특히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눌림목이 좀 나오면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딱 흐름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가 1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LED 이런 업종들이 뒤에서 세컨티어의 자리를 좀 싸우고 있는 어떤 형국으로 좀 판단이 드는데,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갈 거는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과연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바이오 업종이 다시금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좀 이 업종이나 종목이 따로따로 좀 배열이 되어 있겠지만, 좀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은 다시금 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좀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 일단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뭐 헬스케어 장비라든지 순수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제약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시 상승 무드를 좀 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중소형 쪽에서는 바이오 업종을 다시금 한번 좀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비싼 모바일 게임주보다는 바이오주를 조금 더 공략했으면 특별히 실적되는 종목에 한해서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좋게 보는 섹터는 건설 정도였네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 김근혜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세워봅니다. 샘플러스 김동훈 멘토님, 두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 제조업지표 발표 전후로 3피를 빼는 무서운 선물시장 분봉을 봤었는데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갭상승하면서 그대로 갭상승한 선물 장도 역시 현대차까지 강세를 보이니까 추가 상승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중국발 PMI 지표를 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또 만들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중국 지표가 만들어내기가 가장 좀 쉬워서 그렇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먼저 말도 안 되게 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했죠. 그 끌어올릴 때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급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일단 지수만 위로 빵 뛰었다가 바로 그냥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오자마자 그냥 그대로 또 A컵으로 그냥 밑으로 쏟아져 내려버렸는데요. V자 변곡 자체를 만들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증시 쪽의 분위기 때문에 같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지표는 계속 매크로 지표가 긍정적으로 지금 화답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그 부분 속에서 선진 시장이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된 것이 우리나라의 갭상승을 좀 유발을 시켰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한 반사 이익, 중국 시장 쪽으로,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웨어러블 타입과 플렉서블 타입 쪽으로 이제는 스마트 기기 쪽에서 또다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 시장까지 선점을 해서 OLED, A3 라인 가동, 오늘 지금 긍정적인 답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변곡 가격대를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갭으로 뚫으면서 올라가면서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도 언급을 좀 잘 해주신 것 같겠고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해외발 동반 관세 이후에 수급 자체도 우호적으로 좀 들어오는데 하나 정도만 발목을 잡았는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목은 지금 다 잡힌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은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 이후에 포지션이 바뀌었죠. 개인들은 매수 포지션 쪽으로 전환 스위칭을 했고 추격 매수 쪽으로 잡았고 외국인들 매수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계 쪽에서 지금 매도 포지션 잡힌 것이 추가 반등 쪽을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역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인덱스 펀드 자금들이 트레이딩을 지수 쪽에서 했던 것들을 일단 차익 실현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흔적들이 좀 보여줬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정확히 거의 완료가 되는 청산 규모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 기관계 창구 쪽에서 더 올릴지 아니면 내려올지를 결정을 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 수급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들의 매수 강도를 보고 아마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그래서 트레이딩 부분으로 놓고 보면 되게 중요한 상단을 터치는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터치는 좀 했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에서 이 기관계 쪽의 포지션이 어떻게 쏠릴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잠시 뒤 대응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콜옵션 쪽 갭이 상당히 너무 크게 뜨다 보니까 아예 들어갈 엄두조차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거래 대금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풋옵션 쪽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가격 매력에
프리미엄의 가속도론을 이용해서 선취적 관점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개인 창구.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같은 경우는 전체 누적성으로는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는 있지만 자신들도 매수를 잡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집중 매수 포지션이 지금 잡고 있거든요. 아직 이 옵션 쪽은요. 구축을 전혀 하지는 못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이번 3월은 3월물에 대해서는 제가 대변동이 되게 시작이 되는 한 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요. 베이시스 자체가 어제 종가에 빵 떴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여진이 고스란히 나오면서 베이시스 상황을 통해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것도 역시 우호적이죠. 그런데 지금 저 금융투자 창구 쪽과 기관계 쪽이 더 공격을 잡아줄 거냐 위로,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일부를 부담스러우니까 청산을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추가 반등 여부를 결정하는 타이밍인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쪽에서는 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바로 선물 수급. 솔직히 좀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선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수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수요일날 오후장부터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다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는데요. 그 수급을 분석하시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기관의 매수 확대 여부를 좀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기관계의 통합이 매도 우위 포지션이 좀 잡혔죠.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소폭이지만 이 부분이 기관계 쪽에서 오늘 매도 포지션이 3천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오늘은 발목 잡힙니다. 또다시 발목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드라이브가 분명히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장이 고점을 계속해서 벗겨내지 못하는 게, 뚫어내지 못하는 게 기관계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조금 오리무중에 들어가 있다. 비추세 구간의 지속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아하, 이 고점이 거의 다구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조금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매도 좀 짧게 보세요. 롱포로 보시게 되면 이게 변동이 아마 손절컷을 계속 잡아먹는 패턴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때문에 좀 짧게 오늘 짧게 해서 여러 번을 챙겨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은요, 제가 한참 밑으로 잡았거든요. 252.90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원고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올려져서 그 언급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이 이탈이 없는 한 계속 매수 관점 쪽으로 좀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관계 추이만 집중하셔서 기관계가 매도포를 가동을 확대를 시키게 되면 고점이 다 왔구나. 그러니까 현재 정도의 포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기관계 통합이 2천억대 초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3천억이 넘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는 고점 매도일 수 있고 오전장 황금 라인은 이미 위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로 조금 더 올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253.7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막에서는 90이 나갈 텐데요. 253.75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과 그리고 기관 쪽의 매도가 3천억이 넘어갔을 때 그때 가서 매도 보셔도 늦지 않다. 현재의 기조는 현 선물 모두 다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특별히 금융투자 매매 동향 잘 보셔야겠는데 일단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침 오전장 황금 라인으로 253.75 매수 쪽의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지금까지 투쌤 김동현 멘토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시기 참 힘드시죠? 예,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개장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의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다 그랬었는데 웬걸요? 미국의 지표가 좋으니까 미국장이 하루 만에 반등했고 우리도 사흘 만에 반등했는데 그냥 뭐 반등 정도가 아니라 1%가량 그것도 갭상승하면서 삼성전자 힘이 그대로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1950까지 온 게 문제라면 문제네요. 코스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